비식품 사이드는 쿠팡이 다 잡았습니다. 쿠팡의 비식품 SKU가 지금 600만 개, 700만 개가 되거든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필요한 SKU는 얼추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쿠팡이 지금 못 잡은 게 두 개죠. 패션이고요. 하나가 신선식품입니다. 최근에 쿠팡 보시면은 둘 중에 뭐를 좀 힘을 쓸까요? 패션이죠. 지금 쿠팡이 어쨌든 간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길을 택하는 게 낫죠. 패션은 저침투 카테고리는 맞는데 마진이 좋아요. 네이버 장보기가 지금 이제 이마트나 기존에 이제 다른 할인점 온라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유통을 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네이버가 배송을 잡게 되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가 직접 배송을 하고요. GS가 하고요. 현대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식품 사는 거랑 신선식품 사는 거랑 구매 동기요인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이제 신선식품 배추 같은 거 구매하실 때 퀄리티를 보시고요. 그리고 배송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브랜드.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개를 하는 네이버 장보기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했을 때 동일해요. 기존의 홈플러스 그거랑 네이버의 홈플러스나 뭐 GS가 들어간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네이버가 배송까지 잡아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걔네가 만약에 기존에 이제 유통사랑 붙게 돼서 간접적으로 배송을 좀 도와주는 그림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마트와 쿠팡의 경쟁 구도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많이 소그라든 것 같아요. 작년이랑 재작년은 맞았습니다. 쿠팡이 경쟁 우위를 가져간 부분은 비식품이죠. 비식품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애가 뭐 쿠팡보다 잘할 수 있느냐? 혹은 쿠팡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비식품 사이드는 쿠팡이 다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소그라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쿠팡의 비식품 SKU가 지금 600만 개, 700만 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필요한 SKU는 얼추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쿠팡이 지금 못 잡은 게 두 개죠. 패션이고요. 하나가 신선식품입니다. 최근에 쿠팡 보시면은 둘 중에 뭐를 좀 힘을 쓸까요? 최근에는 패션이죠. 신선도 힘을 뺀다고는 못 봐요. 왜냐면 로켓 프레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신선 같은 경우는 폐기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대형마트가 3%면은 어떻게 보면은 쿠팡은 다른 거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애기는 맞지만 신선식품은 초창기 들어가는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면 폐기율을 5% 이상을 부담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쿠팡이 어쨌든 간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길을 택하는 게 낫죠. 그게 패션입니다. 패션은 저침투 카테고리는 맞는데 마진이 좋아요. 저희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마트 OP를 보시면은 인터넷 기업이나 백화점 기업이랑 비교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되게 낮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냥 신선식품 자체가 마진이 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패션은 저희 뭐 최근에 좀 굉장히 핫한 무신사도 가끔 논란이 되는 게 너네가 입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 패션은 기본적으로 고마진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쿠팡이 패션을 잡는 거는 패션을 신경 쓰는 거는 직매입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좀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쿠팡이 이제 확대를 하는 게 여성 의류는 잘 안 건드려요. 이게 전체 작년의 평균 시장 침투율이 한 29% 되거든요. 시장보다 낮은 게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아까 쿠팡이 못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식품이랑 패션. 식품이 15% 정도 되고요. 패션이 24% 정도 되죠. 패션이 이제 침투율이 낮은 거는 동일하게 폐기율 때문인데 이제 신선식품 같은 폐기율이 아니라 유행을 타서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흰 티나 양말 같은 경우는 유행이 덜 타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패션을 잡는 게 보시면은 되게 스탠다드 돼 있는 브랜드로 위주로 잡죠. 그러면은 유행을 덜 타죠. 클래식한 브랜드들. 만약에 쿠팡이 여성 의류를 한다면은 그거는 좀 폐기율 좀 버릴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손익개선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차별화를 이룬 플랫폼입니다.
소비자가 네이버를 타지 않고 쿠팡을 들어가요.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들어온 트래픽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 손익 개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신선 좋아. 소비자의 락인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저침투고 성장률이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폐기율을 9% 10%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마진이 좋은 패션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적자 기업에 가치를 주는 거는 저 회사가 평생 적자가 날 거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쿠팡도 그거를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쿠팡은 최근에 이제 신선식품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마트와 경쟁 구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식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게임이 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는 비식품 사이드는 낮은 기저가 되는 거고 신선 사이드에서 반등을 혹은 성장 동력을 얻어가는 그림이 지금이죠. 이마트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좀 평이 안 좋았던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온라인이잖아요. 근데 이마트의 온라인은 전체 매출 중에서 개별 단으로 봐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90%가 박살이 나면은 저희가 아무리 쓱다컴이 잘 돼요. 뭐 오프라인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익이 발생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던 건데 오프라인 사이드도 좀 긍정적인 게 최근에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마트 주가 보시면 다들 놀라시죠.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올랐던 게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정말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거기서 경쟁사가 폐점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얘는 MS가 넓어질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게 지어졌으면은 이제 공급 획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마트 쓰기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는 온라인 신선식품이나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좀 빠르게 회복을 했겠죠. 이마트 쓰기 점유율을 보면은 한 최근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데 과거 1, 2년을 보시면은 빠집니다. 쿠팡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온라인 내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유의미하게 높아진 거는 쿠팡밖에 없습니다. 이마트는 빠졌죠. 이마트가 점유율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오센터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네오를 하나 오픈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진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 이제 공급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아요. 최근엔 이제 이마트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얘네는 뭐 되는 거야? 언제 반등하는 거야? 그렇기는 한데 오프라인 인프라의 힘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매 시장 내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살아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이 이제 온라인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서 이거를 융합을 잘 하는 기업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